이 한 장면에 어떤 차별 요소와 어떤 혐오 요소가 들어가 있나요? 기안84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작품을 재밌게 만들려고 캐릭터를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했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간접적으로라도 나는 혐오 표현을 들어보거나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다 있으세요? 우리는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혐오스러우셨나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일상에서 혐오 표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혐오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매우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래요. 혐오라는 단어는. 혐오 표현이란 단어는 또 극도의 싫고 역겹고 적대감을 느낀다는 것을 표현하는 뜻이래요. 여러분들 혹시 혐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죄일까요? 여러분들은 온 인류를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누군가는 싫은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저를 불편하게 해서 제가 아예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혐오 표현은요? 내가 싫어서 그냥 싫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싫어서 나와 친한 집단에 그 친구를 욕하는 혐오적인 표현을 써서 이 집단이 모두 그 친구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과는 같은 이야기일까요? 다른 이야기일까요? 네,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혹시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나의 혐오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친구를 배제하거나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지도 분명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적대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행위이다 라는 이야기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 기사에 한번 난리가 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관련돼서 기사 보신 분 계세요? 알 것 같아요. 그 장애인 보셨어요? 장애인 생각하는데도 막 저렇게 쓴다고. 그죠. 굉장히 이슈가 됐던 웹툰 중에 한 장면입니다. 어떤 이슈냐면요. 혐오와 차별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걸 과연 우리는 재미로 보는 게 맞느냐? 라는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이 한 장면에 어떤 차별 요소와 어떤 혐오 요소가 들어가 있나요? 장애인이 생각할 때도 이상하게 막 생각한다고. 장애인이 생각할 때도 과연 이렇게 생각할까? 단지 비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을 이렇게 희화화시킨 거 아닐까? 예, 또 있나요? 불편한 게? 이렇게 막 잔뜩 뿌리는 거. 아, 이렇게 잔뜩 뿌리는 거. 이게 왜 불편하시죠? 어떤 점이 불편하시죠?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렇게 막 저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예. 이분은 청각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말을 어려서부터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음이 어눌하신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적장애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청각장애인의 판단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그림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걸 그냥 재미로만 보고 지나가실 수 있으실까요? 이슈가 되면서부터 기안84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과문을 올리고 또 이슈가 됐어요. 사과문이. 왜냐하면 작품을 재밌게 만들려고 캐릭터를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했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잘못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구독자들에게 사과를 했지 장애인 단체들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문만 발표하고 끝났어요. 구독자들이랑 국민들께. 과연 이 웹툰 한 장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이 정도의 사과문으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애인차별연대에서 기안84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비난과 차별이다라는 강한 행위를 명명을 했고요. 기안84의 사과를 듣고 나서도 계속 차별에 대한 명명은 계속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수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반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2주가 있다가 다시 또 기안84 웹툰이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이주민 노동자를
희화화했다라는 기사가 또 막 뜨기 시작을 했어요. 각종 인권단체에서는 기안84의 인권의식, 공공인이 가져야 할 인권 감수성 체크해야 한다라는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학교에서 나를 무시하는 아이들이 기안84 웹툰을 보고 쟤도 저러니? 그러면서 그 대사를 그대로 읽어보라고 시켰답니다. 우리는 그냥 비장애인이라는 특권을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툰을 봐도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왜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근데 이런 소수자,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책무의식까지 우리 스스로 인정한 소수자들에게 내려지는 차별 문제가 과연 내가 그냥 웃고 넘어가도 될지, 아니면 무언가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요, 기안84 웹툰, 기안84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이 한겨레 신문의 이 기자분은 네이버까지 지목하셨습니다. 왜?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웹툰은 포털 사이트에서 1차 점검을 합니다. 아무리 급박하게 올려도 다시 내리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해서 다시 올리는 경우 꽤 많은데요. 지금 이 기안84 웹툰 문제에는 네이버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기사에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네이버에서는 사과문 하나만 뗄렁, 그것도 기안84 웹툰 페이지에서 사과문 하나만 나와놓고 별로 크게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굉장히 일상에서 즐겁게 보는 웹툰 문화, 이렇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문화를 우리는 그냥 계속 재미라는 단어로 끌고 가는 게 맞을까요? 법에 정해져 있는 분들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등한시하고 있는 게 맞을지 한번 점검을 좀 해봐 주세요.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칭찬일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칭찬이라고 들리세요, 혹시? 뭐가 다르죠? 두 사진이? 어떤 점이 다를까요? 홍수가 나서 대피하면서 근처에 그 식료품 가게에서 식료품을 들고 왔어요. 근데 제목이 이렇게 달라요. 한쪽은 약탈이고요, 한쪽은 확보입니다. 약탈과 확보 어떻게 다르죠?